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의 거인 트윌리오입니다. 네, 티커는 TWLO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에 2025년 11월 14일 주가가 125.36달러로 마감하면서 소폭 오르기도 했고 실적도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정말 거대한 변곡점, 거의 뭐랄까 갈림길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튜일리오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하고 성장 둔화라는 좀 뼈아픈 소식이 뒤섞여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튜일리오가 과연 이 변곡점을 잘 넘어서 과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미래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과거처럼 돈을 쓰면서 무섭게 성장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하고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게임의 정체가 뭔지 오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업의 건강검진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 성과부터 한번 살펴보죠. 긍정적인 소식들이 꽤 보이던데요. 네, 일단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은 아주 괜찮아요.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1.25달러로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15% 이상이나 웃돈 수치잖아요. 그렇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해서 1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덕분에 최근 주가도 좀 힘을 받은 거고요. 네. 근데 전문가님께서 특히 주목하시는 부분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수익성의 개선이에요. 자료를 보면 비일반 회계 기준, 즉 넌갭 영업이익이 2억 3,500만 달러로 무려 29%나 증가했어요. 와, 29%면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잉여연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2억 4,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과거 튜일리오의 방식, 즉 성장을 위해서라면 손해나 비용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통제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다시 말해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동전의 양면처럼 좀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총 마진, 크로스 마진은 50.1%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4분기 예상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도 11%대로 제시했는데 이건 과거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에 비하면 다소 둔화된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현재 튜일리오가 가진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딜레마요? 네, 총 마진이 줄어든다는 건 튜일리오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메시지나 음성통화 같은 서비스의 가격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진이 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남는 게 별로 없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성장률 가이던스가 낮아진다는 건 회사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고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회사가 필사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지금의 전략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성은 좋아졌는데 주력 사업의 성장세는 꺾였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결국 오늘의 핵심 주제인 전략적 전환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모순 때문에 튜일리오가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통신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시장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그 전략적 전환이 뭔지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튜일리오의 사업 모델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원래 튜일리오의 핵심은 개발자들이 SMS나 음성, 이메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자기 앱에 아주 쉽게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API 기술이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튜일리오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튜일리오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사업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전통적인 통신 플랫폼 서비스, 우리가 보통 CPaaS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CPaaS,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 맞습니다. 그런데 튜일리오의 미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튜일리오 세그먼트라는 또 다른 사업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져요. 그 세그먼트.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플랫폼, CDP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걸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커뮤니케이션즈 사업부가 메시지를 배달하는 우체부 역할이라면요. 네, 우체부. 세그먼트는 그 그달된 편지들의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 고객이 지금 뭘 원하는지, 다음엔 어떤 편지를 보내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우체부와 개인 비서라. 그렇죠. 우체부, 즉 CPAS는 메시지 한 건당 배달료를 받지만 개인 비서, 즉 CDP는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지금 이 고객에게는 이런 할인 쿠폰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아, 당연히 개인 비서 서비스가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네요. 당연하죠.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비서로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락인 효과가 강력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트윌리오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림입니다. 단순한 통신도구 제공업체를 넘어서 개인화된 고객 경험 전체를 관리하고 설계하는 서비스형 고객 경험, 즉 CXaaS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거죠. CXaaS, Customer Experience as a Service, CPAAS를 넘어 CXaaS로의 진화. 이게 바로 전략적 전환의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훨씬 더 높은 마진과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가져올 수 있는 회사의 명인이 걸린 아주 중요한 움직임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 그 똑똑한 개인 비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AI겠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Conversation Ray AI 에이전트 같은 새로운 AI 도구를 발표하고 또 오픈AI나 AWS 같은 선두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AI는 그냥 요즘 유행이니까 따라다한 게 아니에요. 트윌리오에게 AI는 방금 말씀드린 그 개인 비서를 완성시키는 핵심 엔진입니다. 핵심 엔진이다. 그렇죠. AI를 통해서 고객의 말을 더 정확하게 알아듣고 고객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해서 딱 맞는 응대를 자동으로 해주면서 고객 경험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드나든 성장세를 돌파할 트윌리오의 가장 강력한 핵심 카드인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통신 우체부에서 AI 개인 비서로의 변신. 전략 자체는 정말 야심차고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시장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트윌리오가 속한 이 시장 어떤가요? 기회와 위협이 아주 팽팽하게 공존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 요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좋은 소식은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시장 자체가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2033년까지 연평균 14.1%라는 아주 견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와, 14.1%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는 거네요. 네, 기업들이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개인화되고 또 AI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해지면서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가 커지면 그걸 노리는 경쟁자들도 당연히 몰려들기 마련이죠. 바로 그게 위험 요인입니다. 자료를 보면 정말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공룡들이요. 이 기업들이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 업체를 인수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윌리오 입장에서는 정말 위협적이겠는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 AWS 쓰는 기업들한테 우리 통신 서비스도 같이 쓰시면 훨씬 싸고 편해요라고 하면 이건 뭐 이기기 힘든 싸움 아닌가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트윌리오가 마주한 가장 크고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과거에는 이 CPaaS 분야의 선구자고 절대 강자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거대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기존 고객 기반을 갖춘 기업들과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더 똑똑하고 얼마나 더 차별화되는지를 시장에 계속해서 증명해야만 하는 아주 힘든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트윌리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꽤나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그야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보통 매수,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우세하긴 한데요. 정말 재미있는 건 목표 주가 범위예요. 목표 주가요? 네, 최저 목표 주가는 $75인데 최고 목표 주가는 $170까지 나와 있어요. 범위가 2배 이상 차이 나죠.
와, 75달러에서 170달러라니. 이건 뭐 이 회사의 미래를 보는 시각이 정말 극과 극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트윌리오의 이 전략적 전환, 즉 변신이 성공할지에 대한 확신이 시장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월가의 그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빠르게 부딪혀보죠.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의 핵심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세론자, 이른바 불 케이스는 어떤 점에 기대를 거는 건가요? 강세론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AI 개인 비서로의 변신은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네, 방금 저희가 길게 얘기했던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에 기반하는 거죠. 특히 세그먼트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기존의 수많은 우체부 고객들에게 이젠 똑똑한 개인 비서도 한번 써보세요 라고 교차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아, 교차 판매. 네, 그렇게 되면 매출과 이익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제2의 성장기가 올 거라는 아주 장밋빛 전망입니다. AI 기반 솔루션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인 거죠. 듣기만 해도 설레는 시나리오네요. 그럼 여기에 아주 차가운 찬물을 끼얹는 약세론, 베어 케이스의 반박은 뭔가요? 약세론은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변신이 말처럼 쉬운 줄 아나? 라고 딱 묻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핵심 우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장률 둔화가 계속될 것이다. 둘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 경쟁이라면 역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거대 기업들이 더 싸고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랑 더 잘 통합되는 편리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트윌리오의 기존 우체부 고객들부터 서서히 빼앗길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게다가 거시경제가 불확실해져서 기업들이 IT 지출 예산부터 줄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트윌리오에게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정말 팽팽하네요. 강세론과 약세론의 논리가 둘 다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범위가 그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는 거겠죠. 듣고 보니 결국 트윌리오에 투자한다는 건 딱 한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질문이죠? 고객 경험 설계자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변신의 성공 여부가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투자는 회사의 전략적 전환과 AI 이니셔티브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이 정말 AI 기술로 고객 경험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CX/AAS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공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트윌리오를 지켜보실 때 다른 복잡한 숫자들보다도 딱 하나 주목해야 할 지표를 꼽으라면 저는 바로 세그먼트 사업부의 성장세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세그먼트 사업부의 성장률. 네. 분기별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AI 개인 비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 그리고 AI 관련 신규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를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트윌리오의 미래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 될 겁니다. 오늘 트윌리오라는 기업을 정말 깊게 들여다보니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혁신 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신 도구로 제공하던 회사에서 AI라는 날개를 달고 종합적인 고객 경험 관리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야심찬 도전이 과연 성공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AI가 고객 서비스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는 미래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때 과연 수많은 기업들이 트윌리오 같은 제3자 플랫폼에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고객 데이터를 온전히 믿고 맡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결국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